그날 경주의 회담실에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한 문장, 마이크도 카메라도 꺼진 상태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두 명의 지도자는 서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저 두 명의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통역관입니다. 오늘 저는 뉴스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날의 조용한 울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 국립박물관. 조용한 새벽처럼 시작된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공식 일정으로 경주의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이 열렸지만 진짜 이야기는 공식 브리핑 바깥 기록되지 않은 대화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과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미국을 여전히 동맹이라 부르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침묵한 뒤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내 회담장의 공기를 멈추게 했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잊고 있던 말이야. 그날 공식 회담보다 더 깊고 정책보다 더 무거웠던 진심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당신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한 문장이 트럼프의 마음을 멈추게 했는지, 왜 이재명 대통령은 다름을 말하면서도 공감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이날의 회담이 2025년의 마지막 분기 전 세계 외교 전략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 대답은 숫자 속에 없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경험과 신념, 그리고 기억을 나누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회담의 외교적 성과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울림과 다름을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심을 다시 꺼내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때론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큰 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귀에 닿을 이 이야기는 단지 외교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이해와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이 찾아올 겁니다. 경주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경북 국립박물관 주변엔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고 아직은 햇살도 조심스럽게 벽면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원래도 조용한 도시지만 이날의 정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회담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엔 언론도 방송도 취재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몇몇 수행원과 경호 인력만이 회담장 안과 밖을 오가고 있었죠. 저는 그날의 통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정상급 회담을 통역해봤지만 이날처럼 무게감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측이 어려운 인물입니다. 단순히 통역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의도를 읽고 감정을 해석해야만 그의 말과 표정 사이에 숨은 뜻을 옮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회담장에 들어왔을 때 그의 첫 한마디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여긴 조용하군. 마음에 들어. 이건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감추기 위한 위장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테이블 위로 손가락을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궁금했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고 기술은 빠르고 심지어 내 손자도 BTS 말고
한국 대통령을 안다더군. 그는 특유의 유머인지 빈정거림인지 모를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정치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들으려는 사람의 여유였고 자신을 믿는 이의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미국을 친구라 부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외교적인 말이지. 난 진짜 이유를 묻고 싶어. 왜 아직도 한국은 미국과 친구인가? 그 말 속엔 트럼프다운 직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힘이 우위일 때만 유지되는 관계를 그는 우정이라 부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들어 트럼프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 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기억을 나누는 동맹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알았습니다. 기억?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무슨 기억 말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박물관 너머로 보이는 신라의 유적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었을 때 미국은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 사람, 기회. 그 상실의 기억이 지금의 협력보다 오래갑니다. 트럼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공식이 아닌 개인의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일 때 많은 걸 밀어붙였지. 철강, 반도체, 방위비. 그때도 우린 동맹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도 동맹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친구처럼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트럼프는 조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들었던 어떤 반박보다 더 진하게 남은 말 같았습니다. 친구처럼 말하지 못한 동맹. 그건 트럼프가 가장 약했던 부분,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방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지도자가 정치와 외교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고 공기마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묻지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난 요즘 틀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 내가 해온 일들이 옳았을까? 지금 세상이 내가 외친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더군.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날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트럼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순간이 단순한 외교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변화, 지도자가 아닌 인간 도널드 트럼프의 성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그날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한 문장이 모든 공기를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도 뉴스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 한 문장이 트럼프를 멈춰 세운 겁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십 년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나이. 자신의 방식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 그는 지금 단 한 문장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마치고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단지 통역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뚫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30초 넘게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어디서 배운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견디며 알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견디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일찍 깨달아야 했습니다. 가난했고 배울 수 없었고 무시당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말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경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어 그 말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기적입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뭔가를 생각해내려는 듯 의자에 깊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대통령일 때 그가 말했습니다. 많은 걸 기준으로 판단했지. GDP, 국방비, 무역수치, 세금, 관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았고 틀렸다고 단정했어. 그게 효율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수치들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듣지 않았던 것 같군. 트럼프가 시선을 내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대통령이군. 이재명 대통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인정이 아닌 공감에 대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늘 위대한 미국을 말해왔어.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위대함이 뭔지 요즘은 모르겠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하나? 이 질문은 단순한 외교적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도자로서의 철학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가진 힘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역사와 상처를 가졌지만 그 다름을 존중할 때 진짜 동맹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것이 잊히면 우리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그 말에 트럼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존중이었고 사색이었습니다. 참모 하나가 회의 종료 시간을 알리려 조용히 다가왔지만 트럼프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하신 것처럼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외교의 방식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악수는 달랐습니다. 기싸움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만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군.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 안 남겨도 내 기억엔 남을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우리를 이어주는 힘입니다. 그 장면은 마치 세기의 회담이라기보다 두 사람의 인간적인 화해 같았습니다. 진짜 외교는 수천 개의 문서와 협약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회의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정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혼자 창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방금 전까지의 대화가 남긴 여운은 공기처럼 그 자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뒤따르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는 말없이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 분 후 트럼프는 차량에 오르기 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달라졌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더군.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익숙했어. 그게 참 이상하지? 이재명 대통령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 저희도 비슷했습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은 분명 현실인데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경주의 회담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일부 보도되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국 내 일부 학교에서 갑자기 화제가 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칠판 위에 검은색 초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적어 내려갔고 선생님들은 그것을 하나의 가치로 가르쳤습니다. 이건 한국의 대통령이 말한 문장이야. 한미회담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추게 만든 말이지. 미국의 교실에서 한국의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회담의 사진을 보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말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과 존중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강하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도 없었고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름을 인정하는 말로 트럼프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한 사람의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지 두 사람의 회담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 다른 언어,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인물이 어떻게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외교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날의 회의실,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아직도 그곳엔 조용한 울림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시 들어와 그 말을 꺼내주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이제 정치의 중심을 넘어 학교의 교실로 사람의 마음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깊게, 당신은 지금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단 한 번의 회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뉴스가 하루 만에 사라지고 수많은 말들이 휘발되는 시대에 누군가의 진심은 이렇게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을 멈추게 한 이 문장,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지 회담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이 문장이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다면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시청자에게 울림이 됩니다. 저희 꽃다방 채널은 화려한 뉴스 대신 조용한 진심을 담습니다. 정치가 아닌 사람 이야기, 외교가 아닌 인간의 언어, 그리고 숫자가 아닌 기억을 나누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라 이렇게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긴 평범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믿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의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꽃다방 채널,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 지금 구독하고 다음 감동을 함께 만들어주세요.